일단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 이제 둔치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런 곳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걸 위해서 마이크 임팩트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뭔가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분 5분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실까?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분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때 태권도 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태권도죠. 근데 이 친구에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가장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누구였느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태권도를 전공하는 제 친구였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이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즘에는 NBA, 미국의 프로농구를 우리가 NBA라고 부르는데, 그 NBA를 한국말로 많이 중계를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미국 방송으로만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NBA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NBA를 봤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박진감이 넘치면 해설자분이 영어를 빠르게 하시겠죠. 그 속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듣기 평가가 나와도 너무너무 이걸 잘 맞히게 됩니다. 어찌됐건 영어 성적은 매우 좋았으나 다른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 대학의 태권도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대한항공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떻게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대한항공의 직원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태권도 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태권도 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다 보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를 돌면서 어떤 시범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많이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항공사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뵐 일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되게 수줍음이 많았지만 태권도 공연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권도 학과 갔을 때 대한항공에 입사할 거라 그러면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왜? 태권도라는 변수와 대한항공이라는 변수의 코릴레이션이 우리 삶엔 별로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친구는 자신이 태권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회사에도 입사할 수 있었고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친구를 소개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친구는 역시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운동은 하지 않았고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국내 모 명문대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국내 굴지에 모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 친구의 제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퍼왔어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눈은 가려놨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느냐?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고 알래스카를 갔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썰매 국가대표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책을 써보는 건데, 예전에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닐 때는 아무도 책 쓰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알래스카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썰매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가니까 그 스토리가 소문이 나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가 막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모범적인 길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도대체 무엇이 모범적인 길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는 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똥도 치우고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국가대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친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건 정말
진짜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작년에 대구에 있는 어느 여고에 강의를 갔다가 강의를 마치고 여고생들이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저는 참고로 우리나라 여고생들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사인을 하다가 학생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가야 될 KTX 기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밖에 사인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막 기다리던 여고생들은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또 무서우니까 또 사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제가 지금 못 가면 저 오늘 서울에 못 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떼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고생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갑자기 여고생들이 사인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니까 얘들아 일단 만져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만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얘들아 일단 만져 하기 직전입니다. 보시면 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만 사인 받고 그만 받아 말리는 거고, 바로 앞에서 차단이 당한 여고생은 왜 내 앞에서 자르냐며 짜증을 내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못 가게 하려고 누군가는 제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고에 강의를 갈 때마다 이 사인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한 어떤 대학생을 소개하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정말 많은 학생들께서 강의를 듣고 계셨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사인을 받겠다고 또 줄을 쫙 쓰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줄을 섰을 때 내가 김태원한테 사인을 받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한 30초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성함 여쭤보고 사인해드리고 뭐 사진 찍고 그렇게 열심히 사인해드리는데, 또 아까처럼 그 여고에서처럼 제가 KTX를 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대학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가는 길이 하나도 안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부산역에 도착을 하게 돼서 그 아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제가 기차를 타는 그 플랫폼, 몇 시 기차는 몇 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좀 전에 그 대학에서 강의 들었던 남학생 2명이 저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제가 강의하다가 저도 모르게 오늘 몇 시 KTX로 서울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도 김태원한테 사인을 받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들은 뭐 하는지 보니까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뒤에 서봐야 기껏해야 30초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원은 뭘 하든 반드시 부산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산역에 가서 제가 오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마주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한참을 얘기하고 KTX 앞에서 어깨동무하고 인증샷도 찍었어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4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고민이 있다고 메일이 왔냐면, 그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계속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한대요. 그래서 자소서를 한번 보내달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소서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 자신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 스펙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전에 2년 전에 저 만났던 기억나냐고, 부산역에서 저에게 사인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자소서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어떻게 내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스토리로 부산역에서 저를 만나고 얘기했던 스토리를 짝 썼는데, 그때부터 자소서가 계속 통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스펙이란 프레임으로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나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는가라는 그런 삶의 스토리로 접근했는데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자, 다음은 누구를 소개할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보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네, 핫식스군요. 여러분 그 핫식스 광고 본 적 있어요? 막 전화하다가 핸드폰 그 어디죠? 그 버스 그 요금 넣는 곳에 막 넣어버리는 그런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진 핫식스 광고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에 광고를 보다 보면 이 핫식스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광고 비즈니스의 본질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광고를 하던 시대라면 이제는 감동적인 엔터테인먼트 혹은 유쾌한 엔터테인먼트를 전달하는 산업이다. 즉 광고의 본질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나중에 광고인을 꿈꾸는 어떤 대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대학생은 광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광고 공모전, 광고 인턴, 광고 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광고 공모전에서 광고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같은 동아리 어떤 친구가 광고 공모전에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대요. 왜? 그 친구는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는 광고 업계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마케팅 강의를 하다가 지금 광고의 본질이 광고 비즈니스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SM 엔터테인먼트나 YG 같은 곳에서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고회사에 지원을 할 때 저는 광고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본질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잘하는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감히 그 광고 동아리 활동을 멈추고 광고 공모전 활동도 멈추고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을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광고회사 면접을 보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공모전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었다면 자기보다 더 공모전을 수상한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업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갔지만, 이 친구가 요즘 즐거운 게 뭐냐면 친구들이 공모전을 수상해도 너무나 기쁘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공모전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경험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승부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활도 훨씬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친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천재 이태백 본 적 있나요? 네, 이 광고천재 이태백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나도 정말 멋진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광고인이 되어야 되겠다, 혹은 광고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로 쭉 가시면 그 파주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파주 출판단지가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굴지에 그 출판사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저는 책 쓰는 것 때문에 종종 가곤 하는데 예쁜 북카페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최고의 광고 대행사 중에 한 곳과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미팅룸을 열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년 전에 저에게 책 내자고 했던 출판사 직원분이 그 미팅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아직도 잘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그 출판사 직원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광고 대행사 중에 한 곳의 직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상하죠? 출판사에서 계셨던 분이 어떻게 최고 크리에이티브를 자랑하는 최고의 광고 대행사의 직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출판사에 계셨다가 여기 입사하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여러분 요즘에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잖아요.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에 뭐가 들어가고 있죠? 인문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광고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광고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인문학적 소양이 늘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신 분들이 어디에 많이 일하고 계시죠? 출판업계에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저는 여기 계신 대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광고회사 입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출판사에서 경험을 쌓고 광고회사 가는 이런 형태의 커리어도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모전이나 인턴을 통해서 바로 마치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떤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이 2차, 3차 방정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차 방정식적인 진로 지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3이에요. 자, 고3 때 상담을 합니다.
야 학생은 꿈이 뭐야? 그래서 네 저는 광고천재 이태백을 보고 광고회사에 입사하기로 광고인이 되도록 되는 것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로 지도가 어떻게 들어가죠? 그래 그러면 광고 홍보학과 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옛날 방식의 일직선형 진로 지도예요. 광고 홍보학과 가서 광고 대행사 입사하는 거, 신방과 가서 PD 되는 거. 우리는 전공이란 안경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로 지도를 받고 살아다 보니까 내가 광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그런 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안 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공을 못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못 닿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담을 하는 선생님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리어 설계 방식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학생에게 이렇겠죠. 학생 지금 보니까 학생의 성적이 너무 낮아서 광고 홍보학과 못 들어갈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죠? 진로 상담 끝이에요. 광고인이 꿈인데 광고 홍보학과 못 들어가니까 뭘 해야 되죠? 꿈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광고 홍보학과 못 들어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커리어 형식 방식이 있었다는 걸 아셨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의 중심이 인문학이 되고 있으니까 역사나 사회학 같은 인문학을 전공해 보는 것도 매우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 19살 학생의 꿈을 지켜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래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꿈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5분을 소개를 했습니다.